네, 저희 2부 코너 초입이고요. 저는 사실 저희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웃긴 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센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웃음 포인트들이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께 아까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판교 이승철님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멘트로 어서와 3%는 처음이지 멘트 한번 해달라고 다음에 제가 꼭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네. 2부에는 찔링님 와 계시고요. 네. 오늘 많이들 관심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 중국 전기차 관련 내용이고요. 언제나 그렇습니까? 깊이 있는 내용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 또 같이 들어보면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네. 막 금방 기사가 나왔어요. 아, 금방 네, 속보가. 버핏이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런 버핏이 BYD에 대한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정확히 보게 되면 지금 172만 홍콩 주식 팔았다고 좀 나와주고 있고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 쭉 팔면서 지금 현재 보유한 지분이 18.87%를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 질문 한번 들어보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소개하고 직접 네. 물어보시죠. 예. 네, 찔링이 또 중요한 뉴스와 함께 등장해 주셨는데요. 일단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구독자분들이. 예.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요 뉴스 좀 뭐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현지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저희 생각은 두 가지. 첫째는 매도 종목이 BYD지만 BYD가 워낙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기사화가 많이 됐잖아요. 제 생각에는 워런 버핏이 매도한 주식은 BYD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있겠죠? 그 기사화 된지 안 된지 차이지. 그리고 제 생각에 첫 번째는 매도는 이 종목을 했지만 지금 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일본 사실상 경기든 증시든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을 매도한 걸 통해서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그 자산의 그 경영층에서 지금의 글로벌 경기나 증시에 대한 어떤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이 BYD 대주주가 된 지 이미 14년, 15년, 10몇 년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항상 실적 시즌이 끝나기 전에 몇 주 전부터 계속 현지 기관들도 매도세가 나오고 매도의 타이밍이 문제이지 뭐 그 전에도 매도할 수 있고 실적 시즌 끝난 다음에 매도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안 좋은 시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그래서 이 시점에 매도 액션이 나오니까 더 기사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십몇 년 전에 워런 버핏이 BYD를 매도했을 때 그때는 전혀 전기차 시대가 아니면 그 매수할 10여 년 전에 매수할 때 그 자금은 중국의 그 국유 정유사 지분을 많이 매도해서 그 자금으로 BYD를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물론 BYD가 이 악재 때문에 몇 며칠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워런 버핏을 대표로 하는 그런 글로벌 자산이 BYD를 매도하고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살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 관점에서는. 네. 저도 짧게 의견을 좀 보태고 네. 싶은데 사실 저는 국내 언론들에서 워렌 버핏이 어떤 종목에 대한 매도를 나가면 그게 악재처럼 비춰지도록 보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다소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워렌 버핏 에 비해 매우 작은 투자자이긴 하지만 저도 2천억 정도의 포트폴리오 운용하다 보면 저도 실제로 구독자분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테슬라 애플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테슬라 애플이 나빠 보여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차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일부를 덜어내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종목에 대한 숏이나 비중을 비워낸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서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를 매도해야 돼서 보유 물량 중에 20-30% 매도한 거죠. 그건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리밸런싱이거든요. 당연히 워런 버핏은 300조 정도의 주식을 직접 운용하다 보니까 그 안에 리밸런싱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제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현금을 만들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매매다. BYD에 대한 뭐 아주 나쁜 의견이나 숏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투자자들이 위축되거나 뭐 BYD에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전혀 없다. 그건 완전히 곡해되는 잘못 해석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중국 전기차 해외 진출인데 중국 전기차가 중국 시장이 가장 큰 내수 시장인데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가 네, 있을까요? 지금 작년에는 글로벌 전체 전기차 판매량 중에 50%가 중국이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60%고 유럽이 한 27%예요. 예. 미국은 10% 좀 안 되고. 근데 예전에는 중국 현지에서도 중국 전기차 산업을 말할 때는 당연히 중국 내수 시장 위주로 논의하는데
최근 들어 유럽이랑 태국으로 진출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현지에서도 뭐 증권사든 칼럼리스트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부터는 중국 내수가 메인이긴 하지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내수 플러스 이제는 해외 진출 상황도 좀 겸사겸사 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약간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투자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 게 뭐 물론 선입견이긴 하겠지만 보통 중국의 전기시장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중국 전기차 라인이 많아졌지만 네. 아무래도 중국 전기차 시장이 좀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가성비 좋은 타겟을 하다 네. 보니까 유럽의 차에 비하면 조금 유럽에서 경쟁하기 좀 약간 열려 있을 거라는 선입견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당연히 있어요. 네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이미 유럽의 수많은 전통 내연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그리고 테슬라는 또 판매량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기차도 들어가 있고 지금 유럽 전기차 시장은 사실상 유럽 전통 기업 테슬라 플러스 한국 기업이 어느 정도 다 차지해버린 물론 성장은 계속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국 본토 전기차 기업들이 어떤 기업은 2020년부터 대부분은 2021년 작년부터 조금씩 유럽 수출을 시작했어요. 네,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올해 상반기 유럽 순수 전기차 모델별 판매량 순위예요. 모델별 1위부터 55위까지인데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쭉 보시면 1위, 2위는 테슬라긴 하지만 1위부터 55, 그 뒤에 뭐 100위까지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합치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럽 전통 기업이에요. 그리고 현기차도 한 6위, 9위, 11위, 15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대충 봐도 중국 기업 명칭처럼 보이는 기업이 없죠. 근데 이렇게 점선으로 치면 이런 기업들도 딱 봤을 때는 중국 기업 같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두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기업들이 유럽 기업인데 예전에 중국 기업이 다 지분을 인수해 버렸어요. 네, 질에서 볼볼 가져가면서 폴스타를 그래서 가져갔죠. 폴스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영국 브랜드인데 상해 자동차 그룹이 2007년에 이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생산은 중국에서 하지만 디자인이랑 유통은 폴스타 그 유럽 현지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MG가 보이죠? 뒤에는 모델명이고 MG는 원래 제가 잘못 말했어요. MG가 영국계 그렇죠. 브랜드고요. 그리고 폴스타는 스웨덴. 네. 네네. 원래 스웨덴 스포츠카 업체인데 네. 이게 2015년에 그 볼보사가 폴스타를 인수했어요. 네, 스웨덴의 근데- 전기차 브랜드. 근데 그 전에 길리 자동차가 볼보사를 인수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업은 전기차 그 자회사가 있지만 사실상 소유권은 길리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하자면 뭐랄까 영국계 중국인, 스페인계 중국인. 그래서 진정한 의미상의 중국 기업은 아니죠. 유럽 본사에서 디자인하고 유통 채널 담당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든 7월까지 합쳐서 보든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통 의미상의 그런 중국 기업은 전혀 존재감이 없고요. 하지만 제가 리서치한 결과는 2021년부터 슬슬 유럽 진출을 시작했는데 내년부터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체크해봐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을 진출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네. 그 유럽의 진출 형태가 방금 전과 같이 네. 기존 유럽 시장에서 친숙한 브랜드인데 자본주가 중국인 형태로 접근한 것만 있는지 네. 아니면 브랜드까지 완전히 중국 브랜드로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처음에는 같은데. 아까 그 MG랑 폴스타 이런 유형의 기업이 아무래도 진출하기도 용이하고 네. 그리고 판매량도 상대적으로 많고 다른 중국 기업에 비해서 하지만 화면을 보면 이 표가 뭐냐면 올해 1월부터 7월 누적 기준 유럽 주요 14개국에서 판매된 중국 전기차의 그 순위요. 중국 범위 내에서 매긴 순위예요. 네. 예,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1위, 2위는 아까 MG 폴스타 말씀드렸고 3위부터는 다 순수한 중국 기업이에요. 네. 예. BYD가 눈에 띄네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을 한 종류별로 나누면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BYD처럼 전통 전기차 기업, 그리고 홍기 이런 회사처럼
중국의 전통 내연차 국유기업. 근데 전기차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리고 니어, 샤오펑, 아이웨이스 이런 기업은 전기차 신세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판매량을 보면 전혀 존재감이 없죠. 적어도 한 10,000대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대부분 기업들이 작년부터 조금씩 유럽으로 수출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과도기 준비하는 기간 내년부터 아직은 결과물이 판매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속도가 확실히 붙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보면 결국 중국의 전통 브랜드들 중에서 유럽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게 현재 보면 비아디로 알고 있거든요. 네. 비아디가 유럽 역시도 그렇고 일본이나 다른 태국 같은 국가에 진출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기차 마켓의 크기나 성장의 폭 전체가 다 중국이 내수가 가장 강하고 네. 비아디가 또 중국 내수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언뜻 생각엔 내수에 올인해서 내수 시장을 많이 먹고 나서 해외를 많이 준비할 것 같은데 최근 이 비아디가 해외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번에 최포근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 초에 BYD가 주주총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왕창구 회장이 지금 전기차 시장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 시장이다. 근데 그때 그 발언을 보고 그냥 드는 생각, 중국 국내에서 더 공격적으로 더 세게 할 것 같다. 근데 지금 BYD의 유럽, 태국, 일본까지 진출하는 이런 공격적인 액션을 보면 그 퀘어 만어 그 논리가 중국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감안해서 사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 네. 무서운 꿈이네요. 뭐랄까 큰 그림. 근데 아직은 큰 전제가 유럽 시장은 중국이 너무 늦게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고 모험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로 자세히 하나하나 업체별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빠른 속도로 화면을 보면서 지금 이 단순한 중국 기업 범위 내에서 순위만 보면서 아까 요거 MG 영국계 기업 MG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이 지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모델이에요. MG는 아까 말씀드렸고 포스타 그리고 BYD는 3페이지가 필요하면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BYD가 지금 해외 수출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시장이 3개예요. 첫째 유럽, 둘째 일본, 셋째 태국. 네, 유럽은 BYD가 2021년 8월에 노르웨이로 시작해서 순수 전기차를 요 빨간색 전기차를 수출했고 스웨덴 근데 중국 기업이 유럽 들어가면 이게 뻔하잖아요. 유럽 현지에서 유통 채널도 없고 다 제로부터 시작해야 돼서 그래서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이쪽은 유럽 현지에서 좀 파워가 있는 현지 딜러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국 기업은 다 유럽 현지 딜러 그룹이랑 협력을 했고요. 그래서 BYD는 작년 8월에 노르웨이 처음으로 수출하고 올해 8월에는 이 히든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유럽 현지 큰 딜러사가 있는데 MOU를 체결해서 주로 스웨덴과 독일 그래서 유럽은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일본에도 진출했는데요. 예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올해 7월 21일에 일본 도쿄에서 BYD가 브랜드 발표회를 열었어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3개 모델이 BYD가 그 수많은 모델에서 일본 진출할 때 선택한 3개 모델인데요. 원래 BYD는 그 모델명을 중국 옛날에 왕조 명칭 뭐 당, 송, 원, 네, 한. 근데 이런 것들은 문화랑 관련이 있으니까 해외에서 안 통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 플러스 모델, 원 나라 원 그거를 해외에서는 오토 3라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네. 그리고 요거를 내년 1월 또는 2월부터 일본에 실제로 인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번에 바다 시리즈 말씀드렸잖아요. 돌고래, 바다 표범. 바다 표범. 예, 이 더피는 내년 중반쯤부터 인도하기 시작하고 돌고래 CEO는 내년 말부터. 그래서 요 3개를 선택했어요. 일본으로 진출할 때. 네, 실 전문으로는 굉장히 멋진데요.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스포츠카라 있는 거 보면. 이게 그 옛날에 왕조 시리즈는 약간은 중국 느낌이 많이 들고 이번에 네. 바다 시리즈는 젊은 층 그리고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감안해서 디자인한 것 같아요. 느낌상. 딱 보면
그렇게까지 중국 느끼면 안 들죠. 네, 세련된데요, 디자인. 그리고 일본은 이렇고 그리고 BYD가 일본 현지에서 법인도 설립하고 2025년까지 일본 현지에서 대리점을 100곳을 개설할 계획이에요. 와, 근데 100곳 딱 들으면 많아 보이잖아. 근데 예전에 내연차 시대에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일본 국내에 5,000개 대리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닛산은 거의 다 2-3천 개 이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부터 짓겠다. 대리점. 그리고 유럽이랑 일본에 이어 올해 8월 8일에 태국에서도 발표회를 열었어요. 네, 태국에서 태국 현지 유명한 딜러사랑 협력해가지고 태국에서 출시할 모델은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지 이따가 시간 있으면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태국도 현지 회사랑 설립해서 올해 9월부터 인도될 예정이에요. 일본보다 또 빨라요. 인도하는 시기가. 그리고 협력사랑 같이 지분을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현지의 대리점을 31개 개설하고 2023년까지 대리점을 7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BYD 자사에서 설립 그 생각한 태국 진출 판매량 목표치는 내년까지 1만 대 팔겠다. 그 후에는 그때 가서 그리고 근데 태국이나 동남아 이런 시장은 충전 인프라가 또 아직도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 현지 협력사랑 같이 지금부터 현지에서 1,000개 충전소를 짓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BYD는 확실히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공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부사님 혹시 중국 전기차, 중국 자동차들 많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거의 모르겠는데 저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네. 보통 뭔가 어떤 시장의 새로운 전략을 짜거나 하면 저희가 경험해 본 게 있어야지 뭔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중국차는 사실 저희가 경험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국내에서. 특히 네, 한국은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유럽차는 사실 웬만한 걸 다 뭐 우리가 네. 승차해 보지 않아도 네. 대략 브랜드에 대한 퀄리티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차는 아직 감이 사실 전혀 없고 많이 성장했는데 어느 정도 레벨까지 왔는지 별로 실감이 저도 안 나긴 그렇지. 하거든요. 아마 중국 현지에서 사업이나 직장 다니시는 한국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네. 물론 그 중에 일부만 전기차를 구매하겠지만, 근데 저희 가족이나 대학 동창 중 지난 2-3년 동안 원래 내연차를 운전하다가 새로운 차를 산 친구 중에 한 30%는 순수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를 구매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그 BYD의 전략, 퀘어가 마늘을 잡는다. 네. 너무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글로벌로 간다는 꿈 자체는 좋은데 네. 만약 아직까지 중국의 전기차가 일본의 브랜드나 유럽의 브랜드와 정면 승부하긴 아직 여류에 있다면 네. 사실 조금 성급한 확장일 수 있잖아요. 무리한 목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가. 이게 뭐 제가 왕창구 회장이 아니고 일개 평민이라서 뭐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어차피 시간이 흘러서 어느 타이밍이 되면 전기차도 사실 중국 국내 전기차 시장은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 벌써 치킨 게임이. 성장은 계속하지만. 네. 근데 어차피 중국 국내 시장 지금 제일 큰 시장이 중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동남아. 근데 만약 모험일지라도 지금 안 들어가면 나중에 아예 들어갈 기회조차 없어요. 아. 저는 이런 시도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이거는 주가랑 상관없이. 그리고 중국이 지금 중국 제조업이 추구하는 것이 옛날에는 물량 공세, 가성비, 저렴하다. 근데 그중에 일부 사업가들은 왜 나는 프리미엄 못하지? 나도 고급 분야를 도전할 거야. 약간 이런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 중국 몇몇 사업가들이 심층 인터뷰를 보면 물론 인터뷰에서는 좀 좋게 얘기하지만 그런 감성적이라든지 그런 의지 그런 게 저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어차피 점점 가성비나 물량 사실 유럽도 아까 그 1위부터 55위까지 그거는 단순 판매량 기준이고 세부 분야 뭐 가격대별로 그렇게 매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리서치한 거는 유럽도 물론 중간 가격대, 낮은 가격대, 고가도 있지만 초기에 비해서 지금은 유럽에서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중저가가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종의 모험이지만
의미 있는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어떻게 어쨌든 됐든. 뭐 기업의 목표 자체는 이익 추구도 있지만 혁신성에서의 또 성장이 만들어지는 네. 거니까 도전적인 미션이 되긴 하겠죠. 의미는 있겠네요. 그러면. 네, 예전에는 중국이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 1등 하면 글로벌에서 1등. 근데 그거는 그냥 진정한 의미상의 1등이 아니라 그냥 매출액 기준이야. 근데 진정한 글로벌 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필요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기업 중에 이런 시도를 할 만한 그런 그런 용기가 있는 기업은 몇몇 안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저도 사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중에 비아딜 경험은 못 해봤지만 뭐 레포트 읽어서 너무 익숙한데. 나중에 그 네. 코로나 다 끝나고 중국으로 출장 가시면 네. 남방 지역에는 BYD 그 택시가 거의 중간 가격대 그 BYD로 많이 교체됐어요. 꼭 물론 경험 그게 한번 택시용이긴 해봐야겠네요. 하지만 네. 근데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또는 필요하면 제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일부러 공항에서 그 전기차로 가서 픽업하러 갈게요. 네, 제가 매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 좋고요. 비에다가 실 같은 모델은 디자인을 봤더니 굉장히 멋진데요.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어제 이 돌고래 바다 표범도 BYD가 그 광고를 할 때 인기 스타를 안 써요. 네. 제일 유명해봤자 무슨 수영 금메달리스트 이게 바다 시리즈니까 거의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숙한 직장인, 형제, 자매 그리고 얼굴도 꼭 예쁜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친숙한 이미지. 그래서 돌고래랑 바다 표범 그 광고를 보니까 일단은 젊은 층 대상으로 가격대 괜찮고 직장인 출퇴근 좀 편하게 좀 젊은 층 위주로 공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여성. 네. 커플. 비에드가 전략 자체는 좀 세련되게 가고 아기가 있는. 있는 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중국도 점점 싱글들이 많잖아요. 네. 확실히 예전에 왕조 시리즈랑 조금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네. 브랜드 약간 좀 세련되어지고 있는 변화가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시간 관계로 뭐 다른 거는 일단 생략할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전통 국유기업은 홍기 요거는 한국 원화로 거의 8, 9천 그리고 옵션이 다 들어가는 1억에도 가까운데 요거는 이미 유럽에 수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오는 뭐 잘 아죠. 니오랑 샤오펑은 지금 그 판매량이 둔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가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어쨌든 니오도 작년부터 요 두 개 모델을 노르웨이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 판매량이 1년 판매해봤자 4,500대밖에 안 돼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샤오펑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네덜란드의 본사까지 설립하고 현지 딜러랑 협력해서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그 디자인은 확실히 이제 유럽이 어느 정도 유럽파의 느낌이 많이 나긴 하네요. 신제품들이. 그러니까 네. 자동차는 사실 글로벌하게 유럽 디자인 네. 원래 대세이긴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세련되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순수 중국 기업들도 중국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델 스타일도 있고 또는 어떤 모델은 처음부터 중국이랑 나중에 유럽에도 간다. 이거를 감안하고 설계. 그리고 어차피 이런 신세력 기업들은 그 디자인이나 그런 중요한 핵심 인력들을 다 뭐 테슬라나 BMW는 다 유럽 쪽 거기서 많이 스카우트해 왔거든요. 거의 다. 네. 네. 그리고 이 기업은 아이웨이스는 비상장 기업인데 아까 느낌 비슷하죠. 중국적인 느낌이 안 들고 요것도 올해 상반기에 요 세 개 모델만 해도 유럽에 한 1,000대 정도 갔거든요. 아까 앞에 그 표에 몇백 대밖에 안 나온 거는 그거는 유럽 14개국 범위에서 판매 순위를 매긴 거라서 좀 적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시간 관계로 이 스카이워스나 장성자동차는 생략할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것도 비상장사인데 너자 그룹인데 영문명은 네타 NETA. 요 회사는 작년 11월에 태국 그 에너지랑 관련되니까 또 태국 현지 정유사랑 MOU 손을 잡았어요. 같이 하겠다. 그래서 올해 3월에 태국 현지에 아예 법인까지 설립하고 올해 8월 24일에 이 태국에서 네타 V라는 전기차 발표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쭉 들으시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게 느껴지겠죠. 네. 그래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유럽 시장 중국이 너무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솔직히 유럽
제가 유럽에 산 적은 없지만 유럽에 워낙 이름 될 만한 기업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현지 소비자들 입장에서 유럽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나 그런 걸 고려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유럽 진출, 일본 진출, 태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네, 네. 그렇군요. 일단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유럽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이건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고, 네. 오늘 상세 업데이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 네. 게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중국을 종목으로 접근한 분들도 많지만 사실 중국 전기차 ETF를 통해 접근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ETF가 사실 중국의 4월 말 이후로 최근 반등 후에 굉장히 강한 랠리를 나오고 나서 최근 조정이 꽤나 깊어졌는데 네. 현재 시점에 혹시나 조언해 주신다면 지금을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직은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봐야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최파고님이 미래에셋증권 직원이라서 네. 아마 그 ETF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출시한 그 가끔 화면에 나오는 그 ETF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리스크 관리가 좀 주로 필요하다. 두 가지. 첫째는 다 잘 아시는 중국이든 글로벌이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글로벌 특히 중국 경기가 5, 6월에 경기 안정화 대책들을 수없이 많이 내세웠는데 불구하고 그 후에 6월, 7월, 8월 경제 지표는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는 없었고요. 그래서 경기 둔화라는 가장 큰 전제를 깔아야 하니까 중국 증시가 지금 당장은 큰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주가 흐름이랑 거래량이 가장 솔직하잖아요. 네. 거래량은 저번에 말씀드린 중국은 상해랑 심천거래소 합치면 적어도 1조 yuan 이상 돼야 뭔가 주죠. 근데 지금은 계속 8천, 9천, 1조 계속 그 제한적인 거래량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중국 현지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나고 리밸런싱을 뭔가 해야 되는데 기존의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는 지난 2, 3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뭔가를 리밸런싱 하고 싶어도 딱히 명확하고 강력한 그런 타겟이 없어요. 네. 그게 가장 거래량을 제한하는 그거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둘째는 테슬라든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든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2020년 5월이에요. 종목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어떤 종목은 4월 또는 어떤 종목은 5월, 6월. 어쨌든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는데 지금 이미 3년 차예요. 아무리 정책적으로 산업 성장성 면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나 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3년 차인 만큼 나중에 이 ETF든 주가든 시간이 흘러서 부담 요인들이 희석화돼서 조금 반등하거나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3년 차인 만큼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는 확실히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사실 저에게 따로 문의하는 개별 고객들에게는 이미 그 7월부터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냥 매도하라고 했어요. 이미 3년 됐잖아요. 네. 네. 언제나 솔직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시간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어제 제가 제 유튜브에 업로드한 37분짜리 영상을 보시면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유럽, 일본, 태국 진출에 대해 자세히 다 정리해 드렸어요. 네. 요즘 구독자분들은 좀 많이 늘어나셨나요? 아니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네. 이건 제가 굳이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죠. 저희 찔링님 많이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네. 저희 찔링이 항상 좋은 정보 업데이트 된다는 점. 저도 자주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네, 덕분에 지금까지 생긴 10,000명 이상의 구독자 중에 한 반 정도는 3프로 방송을 보시고 제 유튜브를 찾아주신 분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만 네. 이게 중국 기업들이 유럽, 일본, 태국 진출을 리서치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문득 현대기아차 제가 한국 주식 담당이 아니라서 한국 기업에 대해 코멘트할 자격은 없지만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한국 전기차 자동차 기업에게 있어서 주요 시장은 미국이랑 유럽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 아시는 보조금 이슈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그 이슈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국 자동차 전기차 기업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의 중요도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시장이 또 워낙 분산돼 있다 보니까 아까 네. 한국 기업 그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4개 들어갔지만 그거는 순위는 위에 있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낮거든요. 유럽 시장이 워낙 분산돼 있어서 모델도 수없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소중하게 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찔리님하고 중국 전기차 시장 이해도를 좀 높여보는 시간 가졌고요. 중국 전기차라는 게 사실 우리가 브랜드 명언은 아닌데 그 내용들은 저희가 접해본 적이 없어서 전 찔리님을 통해 이런 정보 얻는 게 굉장히 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BYD가 중국에서 건설한 해외 수출 전용 전기차 공장이 지금 광동성에서 건설 중이에요. 그리고 왕传부 회장은 그 광동성에 있는 그 공장이 광동성에 있는 항구까지 10km인데요. 아예 자동차 운반용 선박 있잖아요. 그 선박을 지금 사고 있어요. 엄청나게 공격적이네요. 네. 너무 크게 벌린 것 같아요. 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업데이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찔링님과 중국 전기차 얘기 나눠봤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모든 마켓이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고 매스 브랜드가 있거든요. 프리미엄 시장은 테슬라 압승이고 테슬라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문제는 이 매스 마켓은 레드오션화되고 있는데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의 승자는 아마도 굉장히 막대한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저는 테슬라도 봐야겠지만 이 매스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 광고 보고 와서 3부에 저희 많이들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뭐 선물이 좀 뜨겁다고 다들 채팅한 분위기도 좋은데요. 네. 부사장님과 함께 글로벌 개장 시황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의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